특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에 대해서 한 말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정유화학주들이 오늘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중에서 특징적인 종목을 오늘 오프닝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자, 이제 유가의 지지난주에 제가 아마 그 약 한 30년 정도 되는 유가 차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WTI 선물 가격인데요. 지금 유가가 배럴당 WTI 두바이 말고요. WTI 기준으로 배럴당 20불 사이를 굉장히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오늘 유가가 미국 나스닥 선물의 반등을 이끌었는데 유가에 굉장히 집중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오늘 오프닝 약 10분 정도는 ETF보다도 ETN보다도 훨씬 유리한 두 개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처음에 퓨어 크래커라고 하는 S-오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클로징 멘트 시간에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는 4개사죠. 메이저 3라고 하면 SK 이노베이션, S-오일, GS 정도예요. 현대 오일뱅크가 4위 정도를 랭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퓨어 크래커인 S-오일을 먼저 좀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4분기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한 거 보면 4쿼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4쿼터에 보시면 판매량은 증가했고요. 1월 1일부터 유가가 빠지기 시작했지 작년 4쿼터까지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영업이익도 정제마진 하락으로 매출액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은 빠졌고요. 세전이익, 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환차익으로 이익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 S-오일은 이노베이션처럼 분리막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2차 전지 산업에 뛰어든 것도 아니에요. 순수하게 크래킹 쪽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환율 나왔어요. 환율 요인 그리고 정제 마진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원유가, 매출액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기본적으로는 유가가 높으면 유가가 지금 배럴당 20달러 하는 거하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하는 거하고 10% 마진이면 어느 게 더 크겠어요. 그렇죠? 유가가 100달러일 때 10% 마진이 훨씬 크겠죠. 유가가 20달러일 때 10% 마진은 2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첫 번째 보실 건 매출액이 늘 수 없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영업이익은 정제마진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납사와 원유와의 차이예요. 이거는 원유를 중동이나 혹은 미국에서 운송비, 원가를 포함한 그 원유에서 정제를 해서 납사로 파는 그 가격 스프레드 차이인데 영업이익에 가장 큰 요인을 미치는 거는 S-오일은 뭐라고 써놨다고요? 정제마진이다. 이 정제마진은 지금 아시아권에서 정제마진이 우리나라 정유 3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시아 정제마진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니까 보시고요. 퓨어 크래커 S-오일도 자, 이익 분야에서는 영업이익 그 아랫단 순이익엔 뭘 얘기한다고요? 환차손, 환차익을 얘기해요. 그래서 환율의 탄탄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제가 2주 전에 한미 통화 수합 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처럼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갈 망정 1997년도에 IMF 외환 위기 같은 위험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가 ETF보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클로징 때 말씀드릴 거고요. ETF나 ETN보다 퓨어 크래커인 정유 기업에 집중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먼저 S-오일을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당연히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오면서 계속 2015년, 16년도가 정제 마진도 좋았고 유가도 높았고 호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작년 말까지
정제 마진이 줄어들면서 자기 자본 이익도 줄어들고 자본 투자 이익도 점점 감소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 얘기는 그 반대로 순차익금도 조금씩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굳이 띄워드리지 않을게요. 정유, 정제 3사, 정제 4사 주가는 계속 우하향입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자, 근데 비 올 때, 그렇죠? 햇볕 따뜻할 때 비 온 날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 4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이번 분기 때 급락한 퓨어 크래커. 지금부터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볼 때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퓨어 크래커이기 때문에 S-오일은 사실은 2차 전지나 다른 비즈니스가 없기 때문에 정제 정유의 그 본연이에요. 전통적인 정유회사는 정유 매출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매출액이 20억, 20%, 그다음에 윤활기유가 한 10%, 그렇죠? 전통적으로 7, 80%가 정유, 석유화학, 윤활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 마진이 가장 정유에는 크겠죠. 석유화학은 조금 이따가 용어 말씀드릴게요. 윤활유는 아시겠지만 차 윤활 오일 넣죠? 네, 그 윤활기유 그런 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자본적 지출, 정기 보수, 가동 이런 게 있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가동률이 조금씩 떨어져요. 특히 이제 마진이 조금 약한 그 PX 플랜트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는 가동률이 2017년도에 94%, 2018년도에 81%, 2019년도에는 75%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마진도 줄고 PX 가동률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다가 올해 1분기 때 극도의 원래 새벽 되기 전에 동트기 전에 새벽이 제일 추운 거예요. 이번 분기 때 급락을 했었죠. 자, 정기 보수도 많이 하고요. 시장은 정제 마진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유를 사와서 납사를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그래. 그때 생기는 스프레드라고 그랬죠. 정제 마진은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스탠다드로 아시아에서는 융통이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정제한 거를 미국까지 가져갈 수 없잖아요. 운송비가 더 들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는 아시아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정제 마진이 우리나라 정유 3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정제 마진은 유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 최근 3년 동안 계속 안 좋았고 올해 1분기 때는 더 안 좋았어요. 극한을 달렸죠. 7, 80% 차지하는 정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석유화학. 아로마틱인데 석유화학도 좋지 않죠. 이게 이제 납사 대비해서 피자르 알렌, 벤젠, 납사를 정제를 하고 납사 다음에 PX, 벤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또한 안 좋겠죠. 그렇죠? 윗물이 안 좋은데 아랫물이 맑을 수가 없죠. 정제 마진도 줄면 석유화학 마진도 많지 않아요. 정유화사 퓨어 크래커 같은 S-오일도 움직일 폭이 많지 않아서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이것도 힘들어요. 납사에서 벤젠, 피자르 알렌, PX도 안 좋은데 올레핀도 좋지 않죠. PP나 피오 이것도 안 좋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오일 넣는 거 있죠. 윤활유. 기유는 워낙 2017, 18년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4쿼터 때 조금 반등을 했어요. 근데 큰 흐름으로 보면 2017, 18, 9 보면 역시 윤활유도 고품질 윤활유만 가격을 유지할 뿐이고 큰 업사이드는 없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업황을 특징을 공부를 하면 중요한 용어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IMO 2020하고 HSFO라는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S-오일은 그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호주 쪽에 거의 7, 80%를 다 풀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내수와 수출의 절반을 50%씩을 차지하는데 아시아 국가에 다 풀어요.
제가 잠깐 IMO 2020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해상 국제 그 기구에서 적격 해상 연료유에 대해서 유황이 적은 것, 즉 유황이 적은 고휘발유를 쓰도록 하고 있어요. 2020 IMO 2020 그 기구에서. 그러면서 S-오일이나 우리나라 이노베이션이나 정제 고기술을 가진 경유 고순도의 고경유 고휘발유를 만드는 회사들이 가격의 프리미엄을 유지하기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WTI가 뭐냐 하면 두바이에 대비해서 유황이 낮은 고품질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두바이 선물이 훨씬 높아요. WTI보다. 근데 IMO 2020에서 유황이 많이 섞인 거를 쓰지 말라라고 황금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WTI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거고요. 반대로 혹은 두바이 가격이 좀 내려오면서 두바이는 저품질이거든요. 지금은 WTI가 굉장히 싸고 두바이가 굉장히 가격 차이가 높아서 굉장히 큰데 이게 축소될 거예요. 자, 이런 큰 흐름 그래도 정제회사 공부했으면 알아둬야 될 개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 PX라는 제가 아까 원유를 사와서 벤젠을 만들고 거기서 다음 PX를 만들고 PX에서 피자를 알려내서 벤젠 뭐 PP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뭐 폴리에스터, 섬유, 페티병 이런 거는 전부 PX에서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요거는 지금 7, 80% 벤젠은 뭐 아시겠 나일론 섬유, 뭐 카페트, 합성 수지 이런 거예요. PP라고 하는 게 이제 PP하고 PO가 나오는데 포장용 필름, 건물 단열재, 화장품, 음료 첨가물, 합성 세제 이런 게 이제 PP예요. 그래서 용어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제 마진은 최근 3년째 급감을 했고요. 유가도 급락을 하면서 정제 마진에 하이라이트를 쳤어요. 자, 바닥에서는 누구도 최저점을 찍어서 모든 돈을 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 분할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ETF, ETN보다 왜 좋은지는 제가 이따가 클로징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오프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프닝에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 이제 2개 중에 한 가지 S-오일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위원님? 네, 지금 전통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유공이었어요. 유공 하면 우리나라의 넘버원 석유 정제 회사였는데 그게 이제 SK 이노베이션으로 사명을 바꿨죠. SK 에너지, SK 이노베이션을 바뀌었는데 자, 그 회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러기 전에 이름이 삐뚤어졌네. 자, 삐뚤으면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너무 중요한 얘기에서 이 얘기를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제가 지금 화면에 뭘 띄워놨냐 하면 WTI CME에서 거래되는 유가 선물을 띄워놨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유가가 빠지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ETF를 사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거래소에서 위험 공시를 한 게 하나 있어요. ETN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만기가 있는 건데 ETN의 투자 주의를 떴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 선물과 혹은 현물과 괴리가 너무 크다. 괴리가 어떤 거는 뭐 3, 40%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유가가 반등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ETF를 유가를 우리 시청자분이 1억 원어치를 사면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WTI 선물 ETF를 운영하는 삼성자산운용이 직원 파견해가지고 WTI에서 이렇게 1억 원어치 석유 배를 못 사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뭐해요? 유가 선물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가 선물이 현물을 사지 않고 선물을 사기 때문에 유가 선물은 어떻게 해요? 지금보다 유가 지금 배럴당 20불 하는데 유가 선물은 지금 제가 띄워놨는 게 뭐냐면 자, 2020년 5월물은 지금이 뭐 4월이잖아요. 현물, 선물이 다음 달 5월 만기되는 유가 선물이 지금 몇 불이냐면요. 22불이에요. 현물이 $20인데
선물은 한 달 후 선물이 22달러예요. 얼마 비싼 거예요? 10% 비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달 후에 유가가 선물을 롤오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기가 되면 그거 없애고 다음 선물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10% 손해보고 유가의 변동을 그대로 추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유가는 10% 올랐는데 내가 산 ETF는 9%밖에 못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또 있어요. 보세요. 5월 22달러예요. 5월 선물은 유가. 6월 선물은 25달러예요. 지금 현물이 20달러고 5월물이 22달러고 6월물은 25달러고 7월물은 27달러 8월물은 29달러 9월물은 30달러 갈수록 점점 더 롤오버를 하는 선물은 손해를 보면서 유가를 추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유가는 올라가는데 나는 레버지를 샀는데 2배는 못 오르고 올라갈 때는 1.5배밖에 못 오르고 빠질 때는 2.23배 빠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가 ETF를 추정. 그게 운용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운용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운용사가 원유 살 수 없잖아요. 그거 저장할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괴리에 그런 거를 이해하시고 사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번째로 퓨어 크래커를 SOE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은 전통적으로 정제 넘버원은 SK 이노베이션이에요. 하지만 이노베이션은 요즘에 2차 전지 쪽으로 LG화학과 비슷하게 2차 전지 쪽으로 진출하고 있어서 약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약간 곁다리를 가고 있어서 일부러 지금 클로징장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SK 이노베이션도 가장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석유화학, 정제 마진이다. 자, 두바이유 대비해서 디젤 크랙, 가솔린 크랙, F4 연료로 쓰이는 오일의 크랙이라고 하는데 크랙은 마진을 얘기해요. 우리가 자동차 기름 많이 넣으시기 때문에 가솔린이 더 비쌀 정제 마진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디젤이 낮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디젤 정제 마진이 더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게 가솔린 정제 마진이요. 그래서 디젤 차 쓰시는 분들 내가 정유회사에 더 많이 보태준다 이렇게 기분 좋아하시면 돼요. 내가 더 기부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료 떼시는 분들은 연료는 이게 적자야. 그런데 왜 하느냐? 이거 원유를 사와서 이렇게 정제하다 보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 크랙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그거 버릴 수 없잖아요. 파는 게 남는 거죠. 이렇게 정제 마진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SK 이노베이션도 석유 사업을 원래 석유화학 회사예요. 근데 이름을 바꿔서 이제 뭐 이노베이션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석유화학 실적을 어떻게 분석하느냐면 작년 이제 분기로 하면 지난 분기의 영업 석유화학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제 마진이 얻은 영업이익에다가 지난 최근 분기의 영업 정제 마진에다가 이번 분기의 영업 마진 이게 뭐라고 했어야 할까?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에요. 싱가포르 정제 마진에 연동된 국내와 해외 수출을 같이 하니까 마진을 더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재고 관련 손익이에요. 이게 영업이익에 잡혀요. 재고 관련 이게 뭐냐 하면 유가가 올라갈 때는 자 보세요. 배럴당 20불 할 때 유가를 어쨌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적자가 나든 이익이 나든 계속 쓰니까 자동차 안 굴러가요. 우리나라 계속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발전도 해야 되고 한전에도 수출해야 되고 계속 기본적인 건 계속 수입을 해야 돼요. 배에 싣고 오는 물량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정박해 있는 재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미리 오더해 놓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배럴당 20불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유가가 갑자기 오늘처럼 7, 8% 올라가요. 10%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주문해 놓은 게 갑자기 20불에 주문해 놓은 게 나는 23, 4불에 파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정제 마진 가만히 있어도
재고 관련 소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래서 유가가 상승 시에는 정유회사가 정제 마진을 많이 땡겨 먹어서 남는 게 아니고요. 재고 관련 이익이 정제 마진에 포함이 돼요. 자, 그 반대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그 유가가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재고 관련 손실이 발생하겠죠. 내가 배럴당 30불에서 저쪽에 다 사놓고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다 탱크에서 30달러인데 지금 20불 내려갔어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내려갈 때는 SK 이노베이션조차도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이노베이션조차도 손익에 가장 큰 이익을 미치는 정제 마진이 실제로는 그 마진보다도 재고 손실이 굉장히 나고요. 지금은 엄청난 이번 그렇죠? 유가가 30불에서 20불까지 빠졌으니 얼마나 많은 재고 손실이 생기겠어요. 불보듯 뻔하고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재고 이익이 나면서 어닝스 서프라이즈가 터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지금 아까 제가 정유화학을 분석하면서 IMO 2020 말씀드렸죠. 유황이 높은 거는 질이 나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고기능을 가진 정제 기술이 높은 우리나라 회사들의 그 고석유화학 제품들이 계속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정제,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을 말씀드리는데 정제는 뭐예요? 정제는 정유는 뭐예요? 석유화학은 납사를 만드는 거고요. 화학은 납사해서 에틸렌도 팔고, 그렇죠? 벤젠도 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학 사업 중에서도 납사하고 에틸렌하고 납사하고 프로필린의 차이를 올레핀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마진이 커요. 근데 이것도 작년까지 굉장히 안 좋았고요. 올 1분기까지 굉장히 안 좋았죠. 당연히 안 좋겠죠. 위에 게 안 좋은데 아랫물이 좋을 수 없죠. 그래서 화학 산업 안 좋고요. 윤활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SO일하고 이노베이션 비슷하고요. 자, SO일 안 하고 있는 거, 이노베이션이 하고 있는데 석유 개발하고 있어요. 이거 그 페루 쪽에 광구를 하고 있는데 별로 안 좋아요. 배터리 쪽 진출했는데 배터리는 LG화학도 아직 적자고 SK는 이번에 별로 적자지만 중요한 사실은 2차 전지 쪽에 넘버원 LG화학, 우리나라 넘버2 삼성 SDI, 넘버3가 뭐예요? SK 이노베이션이에요. SK 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분사했듯이 이노베이션도 분사할 수 있고요. 배터리 사업 중에서 분리막, SK 이노베이션이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인데 분리막이 우리나라 넘버원이에요. 자, 퓨어 크래커는 아니지만 LG 사업 모델을 따라가고 있는 회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